우리 모두 같은 세상을 보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아내곤 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 즉 공유된 현실 속에서 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명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우리 모두는 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경험은요,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그러니까 도덕적인 세계로도 이어지거든요. 법이 없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어렴풋이 알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무작위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도대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모든 걸 보고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인식과 실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바탕으로 말이죠. 오늘 살펴볼 주장의 시작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마치 창조주가 남겨놓은 지문 같은 보편적인 단서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주장은 크게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감각, 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감각,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설계에 대한 감각,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이에요. 어떤 문명을 봐도 종교가 늘 함께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 너머에 뭔가 더 큰 존재가 있다는 느낌? 이건 거의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의 인용문이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문제는 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애써 외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양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대나 문화가 달라도 보편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기준, 어떤 근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에 대한 직관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복잡한 물건을 보면 와, 이거 누가 만들었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주장은 바로 그 직관을 생명이나 우주같이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것들에도 한번 적용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단서가 이렇게나 세상에 널려 있다면 왜 우리 생각은 하나로 모이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를까요? 여기서 오늘 분석의 핵심,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문제가 우리가 보는 데이터, 즉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걸 해석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렌즈에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비치볼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진실이 마치 물속의 비치볼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걸 꾹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머리가 좁고 나쁨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즉 경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대신에 내 생각, 내 목표, 내가 만든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금이 간 렌즈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보긴 보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인식 시스템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렌즈에 금이 갔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다시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오늘 분석은 두 가지로 구성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해결책은 두 가지 요소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야만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지도 역할을 하는 말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지도를 환하게 비춰줄 내면의 빛, 바로 성령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지도만 들고 있으면 그냥 차가운 규칙만 남게 되고 반대로 지도 없이 빛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결국 둘 다 왜곡된 시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는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눈을 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 본래의 색과 의미대로 볼 수 있었던 우리의 눈을 수리해서 복원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비유, 바로 법정으로 향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법정에는요, 세상과 우리 마음에서 나온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이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냥 생존하는 데는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아름다운 패턴, 물리법칙, 수학적인 질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선택은 증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두고 당신이 어떤 설명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데이터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걸 해석하는 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이 모든 증거들, 그리고 어쩌면 내 시선, 내 렌즈에 금이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해석의 선택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